확실히 이제 현대차는 방향을 잡았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 투자들도 나오니까 그래서 올해 뭐 우리가 삼성전자 얘기만 많이 하지만 현대차가 저는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올해 3분기에 그래서 100만 원을 목표로 잡으세요. 잡는 건 좋은데 PER 이제 토요타 이겼는데 비싼 건 아닙니다. 로봇으로 따지면 PER 12배 로봇 회사는 되게 싼 거.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도 괜찮다. 예. 그러니까 투자하실 분들은 하셔도 된다. 다만 일단 6천까지는 오긴 왔어요. 근데 반도체가 지수를 끌고 왔다면은 6천 탈환의 어떤 마침표는 자동차주였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결국 현대차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사님은 자동차주의 뒷심 원동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현대차를 보면서 참 우리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뭐 투자를 하려다 못하신 분도 있고 뭐 그냥 지켜만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 현대차의 주가 상승은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사례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는 절대 이익으로만 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으로 가죠. 이익 기대가. 이게 이제 이익 추정치가 워낙 올라가니까. 근데 현대차는 지난 몇 년을 보면 돈은 진짜 잘 벌어요. 근데도 이제 주가가 아예 안 가죠. 이제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5년 후에 현대차가 중국 회사 BYD한테 이렇게 역전당하고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하는데 현대차는 뭐라는 거지?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게 제2의 노키아 되면 어떡하지? 이 프레임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있다 보니까 뭐 아무리 뭐 저도 사실은 방송에서 이 좋은 실적이 잘 안 가서 답답하다 이 얘기는 몇 년 전부터 했지만 이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마치 AI 소프트웨어 기업도 비슷해요.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지금 없는데 이제 공포가 지금 작용하는 거죠. 그럼 주가 못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적으로 깨부신 게 아니라 로봇이랑 모멘텀으로, 예,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걸 이제 보여줬고 실제 그 CES 2026 다녀오신 분들 얘기 직접 들어봤거든요. 한 몇 번 들어봤는데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냥 현대차가 주인공이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갔다 와서 뭐 현대차를 더 확신한 분도 계시고,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이 신뢰를 좀 얻은 것 같아요. 아, 현대차가 말만 하는 로봇이 아니네. 진짜 뭔가 결과물을. 그래서 로봇하고 자율주행 쪽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제 테슬라랑 한번 좀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아직은 막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가가 2배 올랐는데 이익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PER이 올라가면서 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떤 기업을 보실 때. 그래서 항상 그 현대차의 사례를 좀 잘 한번 앞으로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현대차는 지금은 이제 자동차로 다 안 봅니다. 그죠, 로봇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왔던 거는 이제 6천 넘을 때 현대차가 급등했던 거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새만금 투자한 거. 125조 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투자가 이제 새만금 10조 원. 요게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만금 투자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현대차가 과거에는 12년 전이죠. 그때는 그 한전부지 사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왜 부동산을 왜 샀냐. 근데 이번에 새만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로봇 시설도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현대차는 방향을 잡았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 투자들도 나오니까 시장은 이제 그러니까 현대차를 앞으로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뭔가 액션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번 새만금 투자처럼. 그러면 주가는 계속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슈들을 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로봇 기업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근데 CES 발표 이후에는 조금 조정기를 거쳐서 약간 답답하다라고 그 투자자분들이 느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단순한 완성차 제조사가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유한 로봇 기업으로서의 어떤 확실한 그런 프레임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게 생긴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그동안 PER이 5배에 머물러 있었는데 전 세계 완성차 중에 거의 꼴찌예요. 그리고 그래도 완성차 중에 1등이 토요타잖아요. 토요타가 한 12배 받았어요. 폭스바겐 뭐 6배, 7배 다 비슷해요. 그 안에 갇혀 있었는데 현대차가 이제 뭐 이번에 이제 60만 원까지 한번 왔잖아요. 그 기준으로 이제 토요타를 이긴 거죠, PER을. 그 얘기는 뭐냐면 토요타 위로 갔다는 건 이제 자동차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는 그 사이예요. 사이기 때문에 근데 토요타는 뭐 전 세계 1등이니까 그만큼을 주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대차가 그걸 넘었다는 건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봇 회사로 전환되는 초기 국면이고, 관건은 그거예요. 이제 이 밸류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쵸.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다시 뭐 그 로봇도 좀 잘 안 되고 흐지부지 돼서 네. PER 떨어지면 PER 떨어져서 이제 싸니까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물론 주가가 좀 조정 나오면은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그 주가가 너무 올라서 빠지는 건 상관없는데 네. 갑자기 뭐 로봇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밸류가 떨어지면 그거는 되게 또 조심해야 돼요. 뭔가 보여줘야 되는 네.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토요타의 어쨌든 PER 이긴 건, 이거는 시장이 이제는 진짜 로봇주로 보고 있구나.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중국 회사랑 비교하는 네. 밸류로 가는 거거든요. 어. 중국은 15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15배까지 만약에 가주면 이제 현대차는 중국과 이제 경쟁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또 시장이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는 그래서 올해 뭐 우리가 삼성전자 얘기만 많이 하지만 현대차가 저는 현대차도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 주목해 이렇게 볼 만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기대가 됐던 게 로봇과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인 알파마요와의 협력 또한 뜨겁습니다. 소프트웨어 AI 플랫폼 기업으로서 전환하는 어떤 현대차의 자율주행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알파마요는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하나의 그 자율주행 플랫폼인데, 네. 한마디로 이제 테슬라는 모든 실주행 데이터를 다 갖고 있잖아요. 한 네. 900만 대의 차가 운행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디오로 이제 AI가 학습해가지고 실제 인간처럼 지금 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네. 일반 자동차에서는 그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게 알파마요는 그 데이터 우리가 줄게. 가상 공간에서 훈련을 하랴. 우리가 줄 테니까. 그래서 실제 공간이 아니라서 검증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그렇다고 데이터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벤츠에 먼저 탑재가 됐는데, 그래서 벤츠가 그걸 탑재해서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되면 아마 이제 현대차도 좀 적극적으로 탑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현대차의 단점은 자체 좀 플랫폼이 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엔비디아 알파마요랑 협력할 가능성은 높고, 또 높다. 엔비디아 GPU도 이미 이제 5만 장 받기로 했으니까 되게 호환성이 또 좋겠죠. 그래서 알파마요에 대한 어떤 검증만 좀 잘 된다면 저는 긍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제 생각엔 얼마 전이었죠. 그 엔비디아 출신의 그 자율주행 사업 네. 하던 박민우 씨를 영입을 영입했죠. 했어요. 예, 맞아요. 예. 이분이 그 테슬라에서도 아. 예, 오토파일럿 그 개발했던 네네.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사를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엔비디아랑 협력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방향성도 예.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우리가 확인이 안 된 거, 알파메어가 진짜 이게 이대로 해도 되는 건가, 되는, 실주행까지 가능해? 이 검증이 안 돼서 그거는 좀 이제 몇 달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설사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현대차는 해야 됩니다. 네. 예, 왜냐면 뭐 이거 안 하면 자율주행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테슬라처럼 막 실주행 데이터를 지금 막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것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알파마요랑 하면서 네. 그게 좀 약간 그 테슬라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계속 학습하면 또 나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하루빨리 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으로 인해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 주가 100만 원을 바라보는 그런 목표가 제시가 됐는데요. 어떻게 적정 주가 범위 좀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차 100만 원까지 뭐 갈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삼성전자 20만 원 얘기하면 옛날에 다 뭔 소리 맞아요. 했는데 5만 원 시절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20만 원도 갔으니까. 근데 가기 위해서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주주가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가. 현대차가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새만금 투자도 마찬가지고 올해 2분기에는 또 그 페이스카라 그래서 자율주행 그 테스트 카라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시범 운행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올해 3분기에 8월인데 8월로 알고 있는데 RMAC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미국에 그 한마디로 로봇 있죠. 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를 거기에 이제 훈련 센터예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관학교 같은 거죠. 이 네네. 사관학교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서 로봇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공장 넣기 전에.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소위로 인간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 전에
훈련을 한번 시켜보는. 시켜보자. 얘가 자격이 있나 없나. 그래서 아마 잘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 결과도 진짜 주목이 되겠다. 그래서 8월부터 이제 그거에 출범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학습이 빨리 되면 올해 안에도 투입할 수도 있는 거죠. 잘하면. 그래서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스케줄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8월이면 8월에 해야지. 갑자기 늦춰지면 주가 또 빠져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간다고,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당연히 가길 바라시지만 목표로 잡으세요. 잡는 건 좋은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이런 스케줄들이 미뤄지면 100만 원 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가더라도 늦어져요. 우리가 테슬라를 봤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는데 늦어지면 주가는 한참 후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자율주행은 올해 4분기에 모셔널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의 앱티브랑 같이 만든 합작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뭐 성과가 좋진 않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근데 현대차가 절대 포기 안 하고 계속 돈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로보택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4분기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로보택시를 상용화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저기 테슬라하고 웨이모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미국에서 자율주행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건 8월과 연말에 있을 그 두 가지 이벤트를 기대하시고 꾸준히 한번 스케줄을 좀 잘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기대감이 확실히 있으니까.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지금이라도 진입하려는 그 신규 투자자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추격 매수를 좀 권하시는지 아니면 조정할 때 조금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지. 네, 보통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냥 사라, 팔아라, 하지 마라. 셋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이제 어중간하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여기 나와서 전문가분들은 사실 좀 맞습니다.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30만 원대랑 60만 원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참 그게 저도 이제 말씀드릴 때 참 어렵죠. 왜냐하면 100만 원 가더라도 50만 원까지 빠졌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케줄대로만 잘 된다면 뭐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주식 말고 다른 자산에 투자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현대차가 뭐 PER 이제 토요타 이겼는데 비싼 건 아닙니다. 로봇으로 따지면 PER 12배 로봇 회사는 되게 싼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도 괜찮다. 그러니까 투자하실 분들은 하셔도 된다. 다만 이렇게 2배 이미 올라온 상황에서 내 전 재산을 다 투입하는 거, 그거는 좀 자제하시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원금에 일정 부분을 좀 정해서 두세 번 나눠 사야죠. 근데 분할 매수 항상 일단은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가격과 상관없이 일부는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일부는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사겠다 싶으면 예를 들면 오늘 300을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자꾸만 타이밍 재다가요. 올라가면 못 사요.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 채권제 다 사는 경우도 있어요. 20만 원에 들어간다.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현대차도 60만 원 좀 부담은 되지만 투자를 저는 뭐 저처럼 이제 이거를 뭐 현대차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본인이 그거를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확실하다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3단계로 좀 나누자. 지금 300 사고 나머지는 좀 적절하게 좀 조정 좀 나와주면 분할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 많이 말씀드리는데 현대차 얘기했으니까 이제 기아도 한번 볼게요. 기아의 강력한 주주 환원 다시 할게요. 기아의 강력한 주주 환원책도 6천 안착에 큰 역할을 했죠. 자동차주의 동반 성장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 반도체 이후에 차기 주도 섹터로서 어느 정도 수명을 가진 사이클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근데 자동차는 주도주가 될 수 없어요. 자동차는 현대차가 이제 로봇으로. 근데 기아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현대차가 너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아가 할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역할에 있어서는. 그래서 기아가 지금 주인공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기아는 장점이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현대차에 비해서는 또 주주환원도 잘해주는 편이고 배당 수익률도 높아서 그래서 결국엔 이거예요. 같이 갈 거는 같은데
시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레임이 되게 무서워요. 사람들이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기아를 생각 안 해요. 아유. 저조차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그냥 현대차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섹터를 로봇으로 본다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를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HL 만도 같은 거나 네. 로봇과 관련된 기아가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시장 인식이 좀 그래요. 지금 그렇죠. 인식 자체가. 자동차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예. 근데 이제 기아를 몇 년 전부터 아주 쌀 때 네. 매집을 해놓으셔가지고 지금 수익이 나신 분들은 그냥 좀 그냥 마음 편하게. 한 10년 가져가셔도 네. 돼요. 왜냐하면 일단 배당 수익률이 엄청날 거예요. 그분들은 예전에 사는 거니까 맞아요. 배당 수익만 해도 6-7% 나오거든요. 근데 앞으로 돈 더 많이 벌어서 배당금 더 주면 배당 수익률만 1년에 10%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럼 그거 그냥 매년 받으면서 주가 만약에 혹시라도 무슨 이슈 때문에 네. 빠지면 또 추가 받쳐주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로는 좋은데 지금 저는 제 생각은 이제 기아를 현대랑 기아 중에 만약에 우리가 사야 된다면 지금 당장 네. 현대가 좀 낫다는 거죠. 아.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은 기아는 들고 가시되 신규 접근은 저는 현대차가 좀 네.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